화장품법 제4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첫 번째, 미백에 효과적인 화장품,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예. 두 번째,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세 번째,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 네 번째,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섯 번째, 피부나 모발 기능 약화에 따른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 등의 방지를 위해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있었죠. 예.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게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빠짐이나 이런 부분들, 모발의 빠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탈모 증상 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채모를 제거하는 화장품 또는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 화장품, 그리고 아토피성, 잠깐요. 여드름성 피부 완화는 뭐만? 예, 인체 세정용 제품만 가능하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그리고 튼살로 인한 그 붉은 선을 옅게 도움을 주는 화장품. 네,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되시죠? 그래서 일단 시행 규칙에서는 총 11종의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능성 화장품은 말 그대로 기능을 가진 제품, 화장품이다 보니까 심사를 거쳐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서 판매하려는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기능성 화장품을 신청할 수 있는 주치가 나오죠. 네.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은 뭘 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되셨죠? 자, 이 연구소 등에서는 품목별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또는 보고서, 1년의 양식이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서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고요.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아래와 같다. 자, 1항에서 나오는 유효성에 대한 심사는 제2조 2호 강목에 규정된 효능 효과에 한해서 실시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유효성에 대한 심사는 제2조 제2호 강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화장품법에서 제2조에 정의했던 기능성 화장품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있었죠. 그 목에 규정된 효는 미백에 효과적이다, 아니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곱게 태운다 등의 효능 효과에 관해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 세 개가 있었죠? 뭐였죠? 예,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제출하는 주체는 제출은 어디에다 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나 보고서 제출의 대상과 절차에 관해서는 총리령으로 필요사항을 정해 놓고 있다라는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시행 규칙에서 이 내용들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방금 진행했던 화장품법에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은 인정받아서 판매하려는 자는 이거 또 나오죠.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대학, 연구소, 기관이 아니라 기초연구 및 진흥법에 따라서 이 주관자들은 품목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이 저희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서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사는 어디에서? 식품의약품 안전평가, 안전한가 하는 평가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 효과에 나타내는 성분 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 아래에 있는 5조의 자료를 각각 생략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미 기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데노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아데노신에 대한 어느 정도 효능 효과가 이미 증명되어 있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분과 그리고 함량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안전성, 유효성 기능에 대한, 그리고 이런 자외선 차단 등급에 따른 부분들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에게 심사를 받을 때 첫 번째, 기원 및 이 원료에 대한, 이 성분에 대한 기원 및 개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우리가 그 화장품법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얘도 이제 같은 그 개념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안전성은 총 6가지 안전성 자료가 있고요. 이 자료는 눈으로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아마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인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얘기할 때 4가지의 평가를 하거든요.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 그리고 사용성. 이 4가지를 화장품의 성능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안전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안전한 겁니다. 뭔가 사용을 했을 때 피부 자극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눈에 점막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안전성이고요.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안정성은 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이 만들어졌는데 로션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원래 로션 자체는 그 에멀전이라는 타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에멀전이라고 하는 로션 타입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물과 기름이 분리된 상태로 유통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화장품 그 특성에 따라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제품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로션 타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션 타입은 물과 기름을 유화시켜서 에멀전화 시켜서 안정되게 만듭니다. 안정되게. 하지만은 이게 이제 깨졌을 때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성에 대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한 번, 1회, 2회 했을 때 독성 시험을 해준다. 다내입니다. 다해가 아니고 다내로 실제로 이 2회 했을 때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 네. 1차 피부 자극. 그리고 안점막 자극. 예, 눈가에 점막이 들어갔을 때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 시험 자료들 예, 이 안전성 자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피부 감작성 피부에 작용하는 피부에 닿았을 때 작용하는 시험을 제출하고요. 다음 강독성 강감작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햇빛을 받았을 때 독성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 피부 자극이 이제 그 피부에 닿았을 때 강이 그 어떤 햇빛이 피부에 닿았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시험 자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잘 아실 건데 이제 버가못이라는 오일들 있죠. 자, 이런 오일들은 실제 향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를 하이팅하는 데 도움이 많이 줍니다. 하지만은 이런 오일들을 사용하고 나서 피부에 바로 이제 그 보통 외부에 나가는 그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들이 강감작성이라고 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 빛을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색소가 침착된다든지 아니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든지라는 증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햇빛 나가기 전에 2시간 전에 뭐 사용해라, 3시간 전에 사용해라 이런 내용들을 아마 배우셨을 건데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햇빛에 독성을 가지느냐 또는 햇빛에 이제 그 닿았을 때 어떤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감각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체 첩보 시험 자료. 특히 이제 인체 첩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염색제 같은 거, 예. 아니면은 펌어제, 예. 아마 여러분들이 첩보 시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좀 피부에 예민한 팔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팔뚝 안쪽에다가 이제 발라놓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놔뒀을 때 실제로 그에 따른 피부 자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들 있죠. 네, 이것들이 다 뭐다? 네, 안전성을 확인하는 자료다. 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효성이라고 해서 유효성은 예, 말 그대로 이 피부가 이 제품, 이 화장품이 미백이 있다, 미백의 효과가 있다 또는 주름 개선의 효과가 있다라는 효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효력 시험 자료.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의 시험 자료. 그래서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이 그냥 미백에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체에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피부에 미백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련 자료가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자, 네 번째 기능성 화장품의 또 종류인 그 자외선 차단 지수 및 자외선 A 차단 등급 설정의 근거 자료. 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통 자외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워낙 요즘에 시중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업체에서 만들 때 실제로 보통 만들 때는 이미 고시된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제품 효과의 효능의 효과에 대해서 나타나는 성분 함량을 고시한 품목을 보통 넣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 자료를 만들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좀 많은 이제 그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 효과적인 원료를 사용해서 함량을 그에 맞는 함량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위에서 얘기했던 자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 이 경우에는
아래 자료를 해야 되는데 검체를 포함하는데 자, 그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여 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가능가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1항에 따라서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자는 기능성 화장품 변경 심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식품의약품 안전평가 원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새로운 보시면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 원장이 보통 기능성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주로 주체가 어디였다? 특히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은 제1항, 제3항에 따라 심사 의뢰서나 변경 심사 의뢰서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와 그 분량,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자료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타당한가, 각 성분의 배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는 자, 제2조 제2호 항목 기억나시죠? 제2조법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용법 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적을 것.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서 실제로 문항에서 보통 시험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뭔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은 제1항에서 4항까지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한 후에는 심사대장에 심사 변경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느냐, 일단 심사 연월일 그리고 변경 심사 연월이라고 해서 이제 번호와 연월이 나와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을 할 때 보셨죠? 그래서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등이 기재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 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 등의 상호 및 소재지를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품명, 그리고 네 번째, 효능 효과. 이렇게 네 가지가 심사 결과 통지서에 표시되는 내용이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조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제출 대상.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 안전평가 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받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보고서만으로 제출되면 훨씬 더 좀 쉽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데, 자,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통 선 제품들은 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받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고시된 원료를 사용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출만으로 가능하다. 자,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같거나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 또는 제9조 1항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받은 연구기관들이 같은 경우에 같이 아래 항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제2조 1호부터 3호까지는 같은 조 제8호에서 10호까지의 기능성 화장품은 이미 심사받은 품목이 대조군과의 비교 시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제2조 1호에서 3호까지는 어떤 품목이었습니까? 네. 자, 보시면은 1호에서 3호까지. 보통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2조에서 1호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도 미백 효과적이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 역기한다. 그리고 주름을 개선한다. 등의 제품부터 그리고 8호에서 11호까지는 또 어떤 제품이었습니까? 탈모 증상 완화, 그리고 여드름속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튼살 역기하는 제품들은 비교 시험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보시면은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함량 등이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효능 효과, 특히 여기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 효과로 본다.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법 용량 됐죠? 그리고 제형은 화장품의 액체, 솔루션, 로션 타입 같은 제형, 크림 같은 제품 제형은 이것들은 이제 보고서 자체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그리고 식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과 비교해서 아래 항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고서로 할 수 있는데, 효능 효과, 그러니까 효능을 나타내는 원료의 종류와 규격 및 함량, 그리고 효능 효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용법 용량에 대해서 이미 기재되어 있는 제형까지도 나와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서 판매하려는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 따라서 품목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보고서,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보고서로 가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항에 따라서 보고서를 받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성 화장품 보고대장에 적어야 하는데, 이건 아시겠죠? 보고번호. 자, 위에는 심사였기 때문에 심사번호, 심사연월일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보고번호와 보고연월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조업자나 또는 책임 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 등의 상호와 소재지, 그리고 제품명, 그리고 효능 효과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대장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입니다.